유영 교수란 분의 그 발표, 근래에 나온 발표문에 의하면은 10년 단위로 우리 동포들이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1910년에 5,000명이었다가 20년에는 뭐 6천 얼마, 그리고 30년에는 8천 얼마,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되면서 그 숫자가 한 9천 명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실 급작스럽게 늘 거는 그 존슨 대통령, 처음에 이제 케네디가 얘기를 했었는데 존슨 대통령이 그 발표를 하면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전에는 뭐 특히 아시아에서는 100명 이상을 1년에 그 영주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100명이고 일본도 100명이고 엄청난 큰 중국도 이제 100명밖에 영주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을 없애면서 엄청난 숫자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숫자가 특히 한국 사람은 그 월남전에 민간인으로 참석했던 사람들, 그 일을 끝나고 올 때 갈 때 없다가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것저것 하지 못하다가 월남에 가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엄청난 수가 미국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수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사는 한 200만이 이제 그 수가 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있었던 간호사들, 또 이 광부들이 또 많이 왔고, 또 이 남미에 같은 농업 이민들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 많이 정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감내하고, 이제 주로 어디서 그 사람들을 모집했는가 하니 외국 대학에서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 외국 대학 서바나 학과 다니던 사람들이 때르시오 오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난 다시 안 갑니다. 뭐 니카라과니 뭐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저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숫자가 지금 한 200만이 된다 그래요. 근데 200만은 물론 아마 영주권 없는 사람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처음에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가 그렇게 얼마나 안 됐고, 학생들은 그때 한 60명, 70명 사이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불이,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런 분들이 이제 줄을 이뤄서 시작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직접 그 하와이 거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멕시코로 갑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 그 미래 국자가 꼭 멕시칸만 아니고 한국 사람도 그때 여러 명 들어왔다 그래요. 제가 잘 아는 그 3세 한국 변호사,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 탐서라는 변호사가.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멕시코로 해서, 멕시코에서 이렇게 해서 애리조나로 해서 거기서 중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캘리포니아로 왔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멕시코에 와서 멕시칸들하고 결혼하고 살거나, 아니면은 애리조나나 또 텍사스에 가서 그냥 뭐 색깔 비슷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을 결혼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한국 사람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미국 사람들이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온 밀국자들을 웻백이라 그럽니다. 등이 젖었다고 해서. 근데 그 웻백이 꼭 멕시칸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도 웻백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 이제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한국 사람 잠깐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 대량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하와이로 온 이민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장로교 목사 겸 의사했던 호레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미국 공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한국에서
목사람은 받아주지 않고 종교계통 사람은 받아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의사로 들어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선교사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CIA 같은 일을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아니면은 노인 전쟁 때 제가 그때 알던 선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산악수라는 사람입니다. Dr. Sharrows, 노던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일기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님이 에디슨이라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그 따님이 엘라 셰러스라고 엘라 에디슨이라는 여자인데 근데 여자가 처음에 제가 산타로사에 학교를 다닐 때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절더러 아니면 제 처더러 평안도 말로 얘기한 사람이 봤는데 그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 집하고 호레스 알란하고 편지한 걸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호레스 알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현재 거기에 러시아군이 얼마나 있느냐 일본군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선교사들이 CIA의 앞잡이라고 했던 얘기 나쁘게 말하면 앞잡이인데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 셰럭스가 하는 얘기가 오늘은 말이 몇 두가 우리 집을 지났고 또 뭐 대포가 몇 개가 지났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나 신기하든지 그 편지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카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한국의 어떤 역사 한 분한테 좀 보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호레스 알렌이라는 그 사람이 영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의 한국의 미국 총영사로 하는데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밭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브레이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좀 스트라이크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한국 노동자를 좀 보낼 수 있느냐고 그 좋다고 미국 공사 입자고 그 편지 같은 걸 여러 번 내고 신문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알렸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고향을 떠나면은 큰일 나고 또 조상을 모시지 못하면 큰일 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하지 않아서 도무지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요청하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친했던 장로교 선교사고 하던 사람이니까 감리교 목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리교회 인천 내리교회 존스 목사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존스 목사하고 그때 그 교회에서 같이 있던 전도사 매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당신들이 참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미국 가서 일을 하고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면 더 좋은 교인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102명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면서부터 그래서 옛날에 일본 계통들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정당하게 요구했던 인건비도 싸고 또 모든 주거가 열악한데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맞고 한 게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충돌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일본 사람이 한 3만 명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102명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1924년까지 몇천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와이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는데 포르투갈 사람들도 포르투갈 본토에서 온 게 아니고 에이저에서 그 서에서 온 그러니까 좀 이
세컨드 클래스 포르투기스들이 왔는데 사탕수수밭 사탕수수밭 주인들이 보니까 백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슈퍼바이저 시켰답니다. 그 사람들을 십장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같이 온 노동자들인데 그래서 그 동양 사람들 채찍질을 하면서 사탕수수를 뭐 이렇게 채굴했다는 사탕수수를 이제 수확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02명이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전통이 그렇게 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축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의지할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나 아니면 그런 펠로십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니 교회 끝나고 나면은 저녁도 해주고 점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펠로십 겸 거기에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거는 일본한테 땅을 뺏겼으니 우리 독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이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교회가 민족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바뀌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마치고 본토로 와야겠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죠. 이제 미국에 본토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저 유카탄에 있는 데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저쪽에 그 유카탄 끝에 그 메리다라고 하는 그런 데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가서 만나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근데 캘리포니아에 왔고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하면은 남쪽 캘리포니아 볼 데가 없었어요. 정말 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하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주축이 됐고 처음 주립대학이 생긴 데도 샌프란시스코, 노던 캘리포니아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서던 캘리포니아 하면 노동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배운 기술은 뭡니까? 하와이에서 한 노동 기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 데가 이제 사크라멘토로 갔고, 윌로스로 갔고, 리들리로 갔고, 다이누바로 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일부는 마운틴 뷰 갔다고 합니다. 마운틴 뷰가 지금 그 실리콘밸리의 그 중심대인데, 거기에 농업단체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 그래요. 모데스토, 멘티카 이런 데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진 신부들이 더 똑똑했다 그래요. 노동이민들보다도. 그래서 사진 신부들이 한국에서 뭐 여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화 전문 다니던 사람도 있고. 그게 주의가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더구나 일본한테 이제 합방이 되고 하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진 신부는 6개월 만에 오게 되죠.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잘 아는 얘기지만 그 한 20년 전에 젊은 시절에 그 남자 사진을 보고 와서 배 내리니까 한 60대 할아버지가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요. 남편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사탕수수밭 일하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뭐 쌀 재배나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우리 큰 도시로 나가자. 그러지 말고 기술을 배우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에 왔을 때 노종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상도 고성이라는 데서 와서 공부를 하고 노신태라는 분을 만나서 이제 사진신부로 온 사람인데 근데 와서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 남편이.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 머리 감는 기술, 이발사 기술을 가르칩니다. 참 그때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한 30세였었고 그분이 아마 한 60 넘는데 그렇게 무서운 경상도 할머니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발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클랜드로 나와요. 그 이발 기술하고 이발 기술 이외에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배트하우스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 부두 근처에 노동자도 노동자지만은 그 선원들을 위해 가지고 그 내리면은 그 사람들한테 배트하우스에서 모욕을 하게 하고 면도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때에 한 2,000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그게 액수인데 아까 우리 차 선생님께서 그때 그 1905년에 인삼이 한 파운드에 100불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1905년에 100불이 지금 얼마인가 하고 계산해 보니까 2,600불이에요. 그게 큰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 2,000불 벌었다면 지금 만여 불 이상이 됐을 거라고요. 그렇게 돈을 크게 벌었어요, 그분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온 사람들이 사크라멘토나 윌로스나 이런 데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 근데 그때 땅을 못 썼습니다. 시민이 아닌 땅을 못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못 사기 때문에 뭘 했는고 하니 그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식 이름으로 사기도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농토, 그 농업을 그대로 하던 사람들은 그 테넌트 파머라고 해서 소작농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1년에 그 농작물의 10%만 갖고 나머지는 이제 주인한테 다 돌려주는 이제 그런 생활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크라멘토도 별로 좋은 데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륙으로 이제 이사하기 시작을 해요. 와이오밍에 갑니다. 아이다호에 갑니다. 유타에 가고 또 오레곤도 가고 이쪽으로 이제 많이 자꾸 동쪽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서부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 동포들을 백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별 보고 별 들어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책 쓴 사람들 보면 참 찌긋찌긋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은 그래도 언젠가는 조국된 내 고향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때 어떤 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돈을 걷어서 이제 보냈다고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한 번은 20만 불을 걷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20만 불이 지금 한 300만 불 된다고 합니다. 그때 한 6천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계산해 보면 한 집에서 30불씩 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지내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배운 그런 레가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심어놨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 1세들의 얘기고 2, 3세들은 그게 이렇게 지긋지긋했다 그래요. 말도 못하는 부모나 부모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들 별로 재미없었고 우리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돼서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때 Restrict Covenant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양 사람들은 이 유색인종은 백인 사는데 집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가 차이나타운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국인 감리교회가 차이나타운에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포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차이나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 주요한이 쓴 도산왕창호의 얘기를 보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1913년에 흥사단을 조직을 할 때 그때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프리메이슨 이니시에이션하고 똑같습니다. 왜 제가 아는 거니? 제가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프리메이슨 제가 한 40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근데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한국에서 있을 때 그때 미국 선교사 미국 이 비즈니스맨들 통해서 프리메이슨을 인트로덕션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의 한양라지라고 프리메이슨이 1908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사람들, 미국 흑인들한테 존경을 받는 부커 T 워싱턴, W.B. 드보이스, 또 마틴 루터 킹 같은 이런 분들의 그 판넬에 올라가야 되겠다. 항상 이런 생각. 그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여기서 알고 있던 아세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한 20년에 시에자 샤베즈란 민권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멕시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팜 레이버 유니언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는 거야? 팜 레이버 유니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 프리메이슨의 사상에 조직을 둔 노동조합인데 근데 이거를 뭐냐면 도산 선생은 한 60년 전에 그걸 했습니다. 그때는 비백인이 레이버 유니언 조직한다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발굴이 돼야 도산 선생이 부커 T 워싱턴이나 또 드보이스나 마틴 루터 킹 같은 반열에 오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알고 있는 백인은 도산 선생이 간디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학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걸 더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이외에 우리 한국 사람 이외에 난 코리안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이거를 알고 자란 2세들은 흥분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초록을 쓰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2세 한국 아이한테 한국 청년한테 보여주니까 이 친구가 눈물을 흘려요. 이런 분이 있었냐고. 근데 왜 이걸 우린 몰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